소개받은 김성철입니다.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자료를 보면 시간 관계상 자료의 핵심 부분하고 제 생각을 잠깐씩 독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주제에 대한 내용들의 큰 주제가 효문화와 리더십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화하기에는 시간이 말씀드린 대로 많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효 리더십에 대한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발전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서 제 발제를 마칠까 싶습니다. 13페이지의 중간쯤 부분은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키워드가 중간쯤 본 발제는 효문화의 발전을 위한 리더십의 역할과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본주 중에 하나입니다. 자료집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이번에 12개 정도의 리더십을 좀 이렇게 발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카리스마 리더십, 상황적 리더십, 슈퍼 리더십, 코칭 리더십, 진성 리더십, 셀프 리더십, 감성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공유 리더십, 전략적 리더십, 사회복지적 리더십, 같은 맥락이지만 서번트 리더십 12개로 정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12개의 리더십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 플로우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저도 좀 같이 관심을 갖겠지만 하나씩 다시 말씀드리면 카리스마 리더십과 효문화와 카리스마 리더십 또는 효문화와 상황적 리더십 이렇게 하나하나씩 강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좋겠고 이 외에도 리더십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름대로 효문화와 연결해서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직한 어떤 제안을 12개로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마무리되는 부분 보면 13페이지 마지막에 본 발제에서는 리더십에 대한 개별적 연구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보다는 방향성과 전망에 대한 그런 쪽으로 연구의 함의를 두고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습니다. 제가 부연적인 설명을 하면 자꾸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총 정리하는 걸로 말씀드리고 핵심만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효와 문화를 좀 연결하는 쪽에서 이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대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신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 기프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카리스마 리더십과 효 문화에 대한 것을 이렇게 조명해보고 연결하면 굉장히 많은 리더십에 대한 특별히 효 문화에 대한 것을 연결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을 좀 잘 우리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고요. 끝부분에 보면은 15페이지 보면은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구성원에게 사명의식과 또 리더에 대한 강한 몰입 이런 것으로 표출되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효를 지향하고 효를 전개하면서 가만히 보면 어떤 누군가가 이걸 효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효의 결이든 효의 컬러든 효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카리스마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이 효 리더십을 또는 효 문화를 연결할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적인 리더십이죠. 상황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또 국제적인 그러한 문화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리더십이 펼쳐지는지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상황적인 리더십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슬픈 일이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세월호의 사태를 잠깐 살펴보면 세월호의 선장의 모습이 이 상황적 리더십에서 상당히 좀 우리가 좀 부정적인 것이지만 슬픈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외국의 한 사례지만 비행기가 갑자기 이제 날다가 새떼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갑자기 추락하는 그 장면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보았을 텐데요. 그때 그 기장은 이 세월호의 선장과는 다르게 아주 지혜롭게 이 상황적인 리더십을 잘 대처해서 세계적인 영웅이 되고 수백 명의 그 비행에 탔던 사람을 단 한 명도 어떤 그 부상이 오거나 또 다치지 않게 완벽하게 다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적 리더십을 끊임없이 우리가 좀
좀 우리 것으로 만들고 그 상황에 맞는 리더십이 어떤 나름대로의 효 문화와 연결될 때 굉장히 의미 있는 리더십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황적 리더십의 끝부분을 잠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요거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끝부분에 보면 구성원의 충돌을 소지시켰다라고 명확하게 주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어떤 인물들이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어떤 갖고 있는 경험이나 거기서 갖고 있는 내적 같은 것을 잘 연결한다면 그 모양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효라고 하는 분이 강원도 영원에서 시작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강원도 영원이라고 하는 수소와 어떤 특징 또 영원을 갖고 있는 도적 이런 분들을 잘 이끌어내는 매우 의미 있는 리더십으로 또 의미 있는 효과나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물론 이 강의가 지금 또 이 발제가 어떤 리더십 강의보다는 효 문화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리더십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면서 키워드만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리더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 슈퍼에 대한 부분, 다시 말하면 어떤 우리가 슈퍼맨이라고 하는 그런 걸 인식을 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가 이 슈퍼 리더십의 키워드는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대로 스스로를 통제하고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스스로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부분이 슈퍼 리더십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리드할 수 있도록 이끄는 능력. 앞에서 이끄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 이론 속에서 효라고 하는 부분. 아까 우리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던 그 예화처럼 근데 의미 있는 일이죠, 그죠? 어머니에게 병아리 100마리를 사드리면서 그로 인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의미들을 보려면 그 어머님을 그대로 그냥 잘 모셔놓고 어머니에게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일거리를 드리고 또 그 스스로가 건강도 챙기게 되고 또 나름의 기쁨도 갖게 하고 엄마와 아들 간의 그런 유대화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상황 리더십과 슈퍼 리더십의 그 맥락으로 본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다음에 저는 코칭 리더십을 좀 여러분에게 좀 더 많은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뿐만 아니라 어떤 코칭을 만나서 어떤 우리 코칭이라는 말과 이제 코치라는 말을 좀 다시 구분을 해야겠지만 어떤 코치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뀌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효 지도자, 효 문화를 만들어가는 리더들은 이 코칭 입장에서 우리가 이 효 문화를 연결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간쯤 10번째 줄 내려가면 이런 맥락으로 나옵니다. 코칭 리더십은 조직의 업무 향상이나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시도되는 21세기의 새로운 리더십의 방향이다. 그래서 아마 요즘 이 가운데도 아마 코칭을 또는 코치가 되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그 코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코칭 리더십을 한번 그 밑에 같이 융합을 하는 요즘에 한 분들이 많이 융합의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효라고 하는 것과 문화라는 것이 이제 융합이 되면서 효 문화가 되면서 거기에 플러스 또 리더십의 중에서도 코칭 리더십이 융합이 된다면 굉장한 좀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세 가지로만 잠깐 정리해보면 19페이지에 보면 코칭의 원리와 코칭을 세 가지 철학으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코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해답은 그 사람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답을 찾기 위한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코칭이 갖고 있는 철학이라고 한다면 밑에 내려가는 그 부분이 또 200가지가 있죠. 맨 마지막에는 코칭의 주체는 개인이고 코칭의 성패는 상대성에 대한 좌우고 코칭의 목적은 변화다. 이 맥락을 같이 연결한다면 효 문화의 굉장한 우리가 시너지 효과와 연결고리에 코칭과 효 문화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진성 리더십이라는 말도 아마 많이 들어보진 않았지만 사실 효 문화의 근원이 이 진성 리더십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성, 진정성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20페이지 밑에 10가지 보면 진정성의 리더십이란 단순하게 분석해서는 안 되고 하지만 신이 아니고 유기적인 그리고 변화하는 심리 상태를 가진 인간에게 이런 보편적인 진실성을 강요하는 것이 무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진정성이라는 부분이 없는 그러한 효 리더십은 또 효 문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다가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부분일 때 그 마음속의 뿌리를 진정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진성에 대한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21페이지까지 쭉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21페이지에 효문화 지도사와 인성교육 지도사, 인성교육사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 진정성이라는 것이 21페이지에서 밑에서 10번째 줄 보면은 이 품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또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성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진성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프 리더십과 과연 효 문화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해서 22페이지에는 효 문화에 대한 부분에서 셀프 리더십을 잠깐 제시를 했습니다. 23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전통적 리더십과 셀프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을 연결하는데 함께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효 문화도 누가 타의에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런 셀프 리더십과 연결되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스스로 일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도 23페이지에 제시되어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학자의 내용들이 25페이지에 셀프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셀프 리더십과 효 문화를 연결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효 문화에 대한 학문적인 우리가 좀 접근성을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모셔널이라고 하는 감성의 리더십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글자 그대로 효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에 대한 느낌이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성적인 부분들이 함께 맥락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효 문화도 감성적인 것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효 문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감성을 건드리고 감성 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의 이 4차 산업혁명을 들었으면서부터도 더욱더 이 감성이 메말라가는 이런 부분에서 기계화되는 그리고 기계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감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효 문화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맥락을 같이 했고요. 27페이지의 윤리적 리더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맥락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크게 제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쪽을 잠깐 설명해 드리고 28, 29까지 넘어가고 공유의 리더십도 함께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 효 문화를 강원도만이 아니라 전국, 전 세계에 펼치기 위해서는 그런 국제 효학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 또 어떤 그 세대 간의 모든 것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펼쳐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31페이지까지 정리하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효 공유 리더십에 보면은 수평적 영향력이 포함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향 또는 하향 미개적 영향력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효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전 계층, 전 사회 그리고 전 국가, 전 세계로 펼쳐지는 그런 공유의 의미로 연결돼서 이러한 플랫폼의 역할을 공유의 의미로 효 문화가 연결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보고 굉장히 거기에는 많은 우리가 과제도 있고 많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전략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전략적인 효 접근을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김덕균 교수님이 너무 좋은 또 소식을 주셨는데 이러한 국가가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강원 영원히 살 수 있고 또 함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적인 리더십을 갖고 접근하고 진행할 때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32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서번트 리더십 같은 맥락을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사회복지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효와 사회복지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맥락이기 때문에 이제는 효라고 하는 것도 사회복지적인 접근도 굉장히 다양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고 그 뿌리는 바로 4페이지에 나오는 서번트 리더십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번트 리더십과 사회복지 리더십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33페이지에 또 제안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언젠가 진실은 통한다는 말이 있다는 것과 함께 진실성이라는 말이 시작이 된다는 것,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35페이지죠. 그 피터 드러커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식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전달을 해드렸고, 한 10번째 줄 내려가면 사회복지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고 비윤리적 사회에 물들지 않고 있는 진실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효도 어떠한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비윤리적인 사회에 물들지 않으면서 나아가는 이러한 맥락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의 키워드가 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효의 리더십의 근간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37페이지의 효 문화 리더십에 대한 전망을 본다면 여러 가지 제안을 했던 12가지의 리더십을 하나하나 좀 쪼개서 우리가 계속 연구도 하고, 또 그런 나는 어떠한 효 문화 리더십에 어떤 리더십을 나는 좀 내가 좀 취약하다면 그걸 보완하고, 강점이라면 강점을 더 승화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연결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맨 마지막에 창조적 리더십을 제안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37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솔로몬 왕이 말하듯이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창조란 이 인간이 속한 환경 속에서 존재하는 것과 문화적 맥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름대로 변형하고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효라고 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지금에 있었던 많은 그런 리더십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리더십으로 또 나의 리더십으로 또 어떤 우리 고유의 강원도 영혼의 리더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모델을 조금 더 오늘은 이제 좀 제안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씩 좀 주제를 갖고 고민하면서 나간다면 더 의미 있는 그런 효 문화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까지 효와 문화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상관관계가 함께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